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의 복합 쇼핑몰인 더현대 광주가 언제 첫 삽을 뜨는지, 또 영업은 언제 시작하는지 광주 시민들이 궁금해한 부분인데요. 더현대 광주가 그 로드맵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민들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주변 소상공인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더현대 광주에 착공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북구 임동 옛 전남 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서는 더현대 광주는 오는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일단 올해 9월까지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10월에는 실착공을 해서 27년 12월을 목표로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현대 광주는 연면적 27만 제곱미터에 지하 6층, 지상 8층 규모로 건설됩니다. 더현대 서울보다 1.5배 큰 규모로 총 사업비만 1조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큰 만큼 광주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상 한 8개월 정도 앞당겨졌다는 그런 보고를 들으면서 결과를 맞이하면서 제가 신속, 투명, 공정의 원칙에 잘 충실히 행정을 해왔구나.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과 다르게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더현대 광주에 사람들이 몰리면 주변 상권도 나아질 거라며 막연한 장밋빛 미래만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오시고 더현대 광주가 오픈이 됨으로써 해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고요. 하지만 주변 상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복합 쇼핑몰 안에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있는데 굳이 밖으로 나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가 없는 상가가 뭐가 있겠어요. 이마트 그런 데 가서 그 안에서 놀지 그 주변 돌아보면 마찬가지 그냥 아닐까요? 지역 부동산에서도 주변 상권이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번화가인데 여기는 그대로 있죠. 상권은 더 많이 무너질 것이고. 광주시는 복합 쇼핑몰 상생 발전 협의회를 만들었다면서도 아직 모든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상생 방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기준보다 빠르게 협의회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에 대한 화려한 홍보가 이어질수록 주변 소상공인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오늘로 열흘 넘게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력 사용량도 평년보다 빠르게 치솟고 있는데요. 이런 더위에 전기마저 끊기면 큰일인데 대규모 전력 대란을 대비한 비상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수급 비상 관심 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근무자 여러분께서는 관심 단계 조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 수요는 치솟고 태양광 시설마저 과부하로 발전을 멈춘 극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 전국의 전력 공급 상황을 총괄하는 한국전력공사 재난종합상황실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오후 4시. 수요를 견디다 못한 발전기가 전원을 차단하자 예비 전력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충전솔로 지력사고로 인해 전압 강화 발생, 인근 태양광이 타락되는 등 예비력이 1500MW 미만으로 감소하여 수급 비상 관심 단계가 주의, 경계를 지나 심각 단계에 이르자 전 직원에게 필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긴급 메시지가 발송됐고 전 국민 재난 방송도 실시됩니다. 방송사의 대국민 절전 TV 특보와 심각 단계 발령에 대한 정확 방송을 요청하였습니다. 한전은 전력 시스템 불안정에서 비롯됐던 스페인에서의 최근 대정전 사례가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더욱이 올해는 이른 더위가 찾아오며 빠르게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특히 걱정입니다. 공급 능력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하지만 현재 미국, 유럽 등 기상 이변에 따른 폭염을 지켜보면 이번 여름철 전력 수요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제로 7월 들어 최대 전력 수요는 연일 90기가와트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2주나 빠릅니다. 전국의 전력 수급은 정상 범위지만 당분간 더위가 지속되며 공급 예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종합적인 대응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주 목요일에야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농협과 자치단체가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을 더 늘려달라는 농가들의 목소리가 높지만 법과 제도적인 한계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현장 취재 이재원 기자입니다. 웃자란 대추나무의 순을 잘라내는 작업이 한창인 곡성의 한 과수원.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에서 순집기에 나선 외국인 노동자들의 손놀림이 애사롭지 않습니다. 지난 3월부터 곡성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라오스 출신 근로자들로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에 소중한 일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이 바쁠 때는 비용을 떠나서 일손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중으로 비용도 저렴하고 또 손쉽게 인력을 구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곳은 지역의 단위 농협으로 자치단체가 인력 선발과 주거 등을 담당하고 농협이 근로자와 직접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곡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만 60명, 순천과 무안, 나주 등 전남 지역 9개 시군에서 모두 36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가의 소중한 일손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데다 숙식을 제공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현장에서는 일손을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고 있고 또 농가들 입장에서는 또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직접 외국인 근로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다 보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기존 농협 직원의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합쳐 상시 고용 인원이 100명을 넘으면 단위 농협들은 법적 의무 고용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기 때문에 고용 인원을 늘리고 기간도 5개월 이상 연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 계절근로 사업이 말 그대로 한철 이렇게 와서 우리 농가를 도와주고 귀국하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실정법을 꼭 적용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예외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좀 연구를 하셔서 이런 문제를 풀어주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농촌 문제의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해남의 한 조선소에서 지난 2월에 방글라데시 국적 이주 노동자 2명을 해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평소 추방 위협을 받거나 휴가 취소를 강요받는 등 인권 침해도 받아왔다고 호소했습니다. 김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방글라데시에서 온 30대 이주 노동자 아람 리아드 씨. 전문 인력에게 주어지는 E7 비자로 입국해 지난해 5월부터 해남의 한 조선소에서 용접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1년 남짓 남은 지난 2월 갑자기 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আমি ঘুমেছিলাম হঠাৎ করে আহমেদ ভাই আমাকে কল দিল এবং বলল কোম্পানিতে আসতে কোম্পানিতে আসার পর আমাকে দুইটা পেপার এইচআর থিমজাংনিম হাতে দিয়ে বলল আজকে থেকে তোমার কাজ শেষ আগামী 10 তারিখ সকাল 9টার আগে তুমি খিচুকচা ছেড়ে চলে যাবা. 실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에는 상사의 정당한 지시 명령에 수차례 불복하고 근태가 불량하다는 사유가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평소 업무에는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같은 국적의 중간 관리자로부터 모욕적 발언과 감시, 휴가 취소 종용 등 인권 침해를 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순응하지 않은 것이 실제 해고를 당한 이유라는 겁니다. আমাদেরকে উনি আমাদের ছুটিগুলো কাটাই দিত না আর সব সময় আমাদেরকে চাপের মুখে রাখতো যে উনি যে কোনো মুহূর্তে আমাদেরকে দেশে পাঠিয়ে দিবে এই ছিল ওনার আর সব সময় উনি আমাদেরকে চাপ সৃষ্টি করত. 이들은 이직을 도와주겠다는 회유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 출국시키겠다는 중간 관리자의 협박에 근로계약 해지 합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근로계약이 해지되면 14일 이내 출국해야 하고 이 같은 합의를 이유로 지난 4월 지방노동위원회도 이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상황. 출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 체계와 운영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측과 근로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안정적 체류와 다른 사업장 이동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조선소 측은 근태불량과 기량 미달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지만 추후 상호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는 입장입니다. 해고 노동자들을 돕고 있는 노동단체들은 출입국 관리소에 이들의 체류 자격 변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다시 조선소에서 일하게 해달라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입니다. 여수 신기항 인근에는 방파제 같은 해양 구조물을 짓기 위한 공사 부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부지만 빌려 쓰고 떠나다 보니 현장엔 가림막조차 없어 주민과 관광객들은 먼지와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왕지 기자입니다. 여수 구모도로 향하는 관문 신기항입니다. 12,000제곱미터 부지 한쪽에선 부잔교 공사가 한창입니다. 바닷바람에 흙먼지가 날리고 작업자들도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댑니다. 하지만 현장엔 앙상한 철골만 서 있을 뿐 가림막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보면 그냥 부이 날아오지요. 그래갖고 항상 낀 거는 이것도 아니고 그냥 날아가. 이곳은 여수시가 해양 구조물 제작과 작업을 위해 매립한 부지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여러 업체가 방파제 등을 만들기 위해 점용 허가를 받고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기간 공사 후 떠나면서 공사 자재는 방치되고 관리도 부실합니다. 실제로 최근 이 부지에선 작업하던 자재에서 불이 나는 등 2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인근 주민들이 연기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공사장과 마을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마을 주민들은 공사 차량이 오가는 통로를 이렇게 밧줄로 차단했습니다. 가뜩이나 금오도를 오가는 주민과 관광객이 많은데 공사는 계속 반복될 뿐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트럭들이 다녀가지고 위험하죠. 그리고 여기가 쉴 곳도 없는데 꽃밭 같은 거 조성해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꽃밭 같은 거 조성해줘서 아름답게 해주면 좋은데. 문을 열어놓으면 공사하는데 먼지도 많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문을 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공사업체 측은 2주짜리 공사에 가림막을 설치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주민 민원이 빗발치자 여수시는 해당 업체에 먼지와 소음 피해를 줄여달란 공문을 보냈습니다. 가림막 설치 여부에 대해선 해당 부지가 내년 선박람회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8년째 이어지는 공사에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 이제는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광주 쓰레기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여러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전면 백지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강현 광산구의회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연기가 최소 1km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주민 동의 범위를 300m로 제한한 건 주민을 기만하는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선정도 부적절하고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절차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RF 운영업체인 포스코 ENC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2천억 원대 중재가 2달 뒤로 연기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 심리에서 중재판정부는 감정에 대한 논의 대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름을 확인했다며 추가 의견 개진 기회를 주기 위해 약 2달 뒤인 8월 25일에 심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중재 심리의 시간을 추가로 확보한 만큼 2달 동안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한편 포스코 ENC 측은 광주시의 운영 비용을 올려달라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요청을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